그럼 대표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힘들었던 일 혹은 뭐 극복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힘든 사업하는데 힘 안 들고 사업한다 그러면 말이 안 그건 되는 무슨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힘 안 들고 사업할 수 있다는 그건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가 경쟁률이 심해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순간에 운명과 숙명처럼 혁신과 도전은 운명과 숙명이에요. 예, 그래 항상 혁신해야 되고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뭔가 고민해야 되고 뭐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힘들고 항상 어떤 힘들죠. 거 하시다가 힘드셨어요? 항상 힘들죠. 정말 특별히 정말 뛰어넘게 힘들었던 거. 요새도 힘들고 그렇죠. 이 코로나가 우리 매출이 40%를 가져갔어요. 예, 매출이 40%는 대단히 그러니까 이제 충격적인데. 회식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사실 힘들었던 게 이제 다른 회사가 저희 회사를 영업 방해를 하는데 그게 1대1로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조직적으로 한 1,500개 회사가 저희 회사. 진짜요? 1,500개 회사가?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한 1억 이상 이랬는데. 그 대표님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회적 신뢰 왜냐면 신뢰를 만들어내고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기부 문화가 다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제한적인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기부하는 예전 분들의 저것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그 신뢰가 담보돼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데 그게 전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시작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친한 사람도 3년 반을 신뢰를 안 줬는데 일반 대중이 우리한테 언제 근데 대표님 네. 지금 주식회사시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부를 하는 회사 내지는 이런 건 이제 NGO 단체나 네.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네. 또 뭐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협동조합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네네. 근데 협동조합을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협동조합의 의결권은 조합원들한테 있어요. 조합원이 n분의 1입니다. 그렇죠. 또 균일하죠. 참석한 조합원이 n분의 1이에요. 그래 투자를 누가 얼마를 했느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다. 돈이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정말로 잘 되면 조합원들이 저도 나눠주십시오. 우리도 한몫 주십시오 이러면 그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의결을 해버리면 정관이 바뀌고 본질이 훼손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모델은 저는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모델은 풍선감, 바람찬 풍선 또는 아니면 비누거품 같은 거다. 바람찬 풍선. 한 방에 훅 간다. 근데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하기 위한 사업은 간단한데 정직하고 투명하면 되는데 그걸 훼손할 바보는 없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회사를 하면 보통 이제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윤 내고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NGO 단체나 아니면 뭐 별도의 어떤 기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이 회사를 만들 때 이제 우린 주주가 3명이에요. 3명인데 주식을 일단 어쨌거나 3명이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명을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놓으면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독선을 못해요. 역할이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 그러면 저 40%, 집사님이 40%, 그 다음에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20%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도 독선을 못하죠. 그 다음에 누군가 협조를 얻어야 뭐가 결정이 돼요. 부드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모델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건 확실한데 네. 일단 제 집사람이 40% 가지고 있고 제가 40% 가지고 있으니까 두 사람 힘 합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뭐 가치를 이제 가지고 두 분은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동의가 됐으니까 하고 협조 없이는 이 일이 성공할 수가 없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이 기부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물론 그냥 사업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본 거죠, 세상을. 이제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대리운전 사업이 됐든 또 우리 또 요즘에 또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창업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창업자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자,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고해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고생보따리 들고 가는 겁니다. 보따리. 철학적인데요. 예? 철학적. 예, 고생보따리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 게 많습니다. 정직, 투명, 도전, 혁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기회가 많아요. 기회 많으니까 이제 돈에 집착하지 말고 네. 가치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저거 할 거야. 저거에 왜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남은 또 버킷리스트? 예.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매년 300만 원 이상 10,000명 이상한테 장학금을 주는 일이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서 출발해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서 유럽에서 산티아고 순례를 시작했어. 파리에서 산티아고 순례를 시작했어. 산티아고 순례를 누구처럼 군대 행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하루에 한 10km, 15km 내에 엉금엉금 그냥 걸어서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바다 고프면 못 가잖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꼭 그럼 이루어지시길. 개인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업적인 목표가 되겠죠? 예. 앞으로 대표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가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고요. 네. 그렇죠. 10,000명. 10,000명. 저는 10,000명. 근데 10,000명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꿔야죠.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그러면 10,000명은 상징적인 숫자고요. 그렇죠. 수치. 예, 수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 철학을 바꾸고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꾸는 그 과정에 상징적인 뭔가 하나의 수치일 따름이고 실제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자본. 네. 적어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가장 선두 그룹에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 이웃이 행복해야 하는 나도 행복한 거지 내 이웃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인데요. 사장마다 사장의 공통 질문인데 다시 태어나도 사업을 할 것인가? Yes, Yes or or no? no? 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유는 해야 되는 게 운명이고 숙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지금 이 사업 모델이 다 평범하게 다 그냥 일반화돼 버리면 저 편안하게 산에 가서 이제 버스 따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리운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예. 대리운전 사업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서 또 그것도 마중물이 되겠죠? 그렇죠. 예, 대만 왜냐면 맡기고. 제가 예를 들어
돈이 자본이 좀 있었더라면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규모 있는 다른 사업을 했겠죠. 여기 나와주신 소감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전 뭐 너무 고맙고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데 인터뷰 처음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너무 고맙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저 깊이 있는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감 좀 어떠십니까 오늘 뵈 저도 오늘 되게 그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될 걸 찾긴 찾아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숙제를 또 오늘 그쵸, 숙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부족한 게. 고심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랑 가치관이 많이 틀리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부끄럽죠 좀. 엄 대표님은 저도 배워야 될 게 많죠.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뭐 제가 부족해서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업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플랫폼을 하는 사람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뭐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민망하네요. 네. 저는 뭐 여러 번 뵀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업하기 위한 에너지,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의 경우는 그동안 살아오신 경험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중심의 생각, 사람 서로 잘 살고, 아까 뭐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해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꿈꾸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걸 또 실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야 뭐 회사 운영하지만 그건 어떻게 살자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사업의 서비스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걸 보면서 그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고 또 옆에서도 많이 이런 가치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정말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마치 복장과 비슷하게 도인을 입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14회차 장경원 대표님 모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